자, 우리 아가들 쌤이랑 요거 19강의 1번 한번 찍어볼 거고요. 오늘도 역시 쌤이 쉬는 날이지만 우리 아가들 걱정이 돼가지고 진도 때문에 이렇게 촬영해주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잘 안 되면 항상 질문해 주시고 알았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문장 삽입인데요. 벌써 우리가 답이 적혀 있는지라 우리는 밑에 주어진 글부터 먼저 보고 삽입해서 집어넣어서 볼게요.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Personalized myth. 얘들아, 1번 문장이 조금 어려워. 1번 문장만 어렵고 밑에 것들은 뭐 비교적 쉬운 편이긴 합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Personalized myth라고 얘기를 하니까 개인화된 myth, 믿음은, 신념은. 근데 개인적으로 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fortune이란 단어는 행운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행운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시계를 차면 운이 좋아. 항상 행운이 있었어. 나는 신발을 신으면 항상 넘어져서 좀 재수가 없었어.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행운에 대해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바, 그런 것들은 are reinforced. 자, reinforce가 강화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그 행운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요, 강화되어진대요. 근데 뭐에 의해서 강화가 되냐면요. complementary란 단어는 보완적인, 보충적인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어 cosmic이란 단어는 코스모스가 원래 우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초자연적인 목소리가 또 같죠? 쌤 빨리 나갈게. 한 달은 간다고 인터넷 최소 한 달이라 그랬거든, 성대결절이. 그래서 빨리 나갈게요. 자, 보시면 보완적인 초자연적인 믿음.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의 개인화된 믿음이요. 그 초자연적인 믿음이 뭔가 보완하게 되면서 더 강화하게 된대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난 거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게 보완적인 작용을 하면서 강화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을 믿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어떤 초자연적 믿음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리를 포함하는. 근데 어떤 스토리냐면요. generalized power. 일반화된. 자, 여기서 일반화된 힘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은이가 지각을 했어. 근데 3일 뒤에 또 지각을 했어. 근데 진짜 그게 다 사연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진짜 어디가 아팠던 거야. 그래서 뭐 어디 병원에 갔다 온다고 늦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수의 사건들을 일반화해버려서 상은이는 항상 지각을 해 라고 일반화시켜버리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바꿔 말하면 확대시킨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화된이라는 단어를 확대된 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완하는 초자연적 믿음을 설명하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그거를 내가 겪었던 그 어떤 이 스토리가요 있는데,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믿음이 나타난 거야. 초자연적 상황이. 근데 이 초자연적 상황은요, 스토리를 품고 있는 거야. 스토리라는 건 이제 이야기라는 거잖아. 어떤 썰이 담겨져 있어. 썰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썰이 담겨져 있냐면요, 보편화된 힘. 즉, 이것을 확대시켜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보완적 초자연적 믿음에 의해서 강화가 된대요. 뭐가요? 나의 그 행운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 근데 이 믿음이 강화가 된대.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초자연적 어떤, 여기서 초자연적 믿음이라고
봐도 될란가 모르겠다. 이따 잠깐만. 여기서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초자연적 어떤 상황에 대한 자, 내가 조금 쉽게 풀고 있습니다. 그 글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지문의 내용과는 결국에 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믿음이 있는데 이게 강화가 된대. 근데 뭐 때문에 강화가 되냐면요. 초자연적 상황이 실제로 자기의 기본적으로 믿고 있던 개인적 믿음을 강화해주는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기존에 믿고 있던 이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가보자. 이 믿음은요, 이러한 신화라고 봐도 되고, 이러한 신화들은 are represent. 나타나게 된대요. 제시되어진대요.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냐면, such movies, 그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는데, 인디아나 존스나, 그리고 Temple of Doom, 운명의 사찰, 운명의 절이라는 그런 그 영화 속에서 주로 나타나게 된대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또 얘기 하나 더 나오네요. 자, 스토리에서도 주로 나타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인디아나 존스가 1번, 또 템플 어쩌고가 2번, 요게 3번. 잠깐만. 요렇게 다져. 병렬을 요렇게 잡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이야기에서 주로 요런 1번 문장에 대한 상황이 나타나냐면 such things, 그러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suppose라는 단어가 가정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가정된 이란 뜻인데 약간 이거를 이른바 요렇게 가정. 그러니까 원래 이른바라는 표현은 상은이는 이른바 일타강사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은이의 어떤 가정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오글거립니다. 그래서 supposed가 이른바라는 뜻이 된 것 같고요. curse란 단어는 저주예요. 저주. 괜찮죠? 근데 누구의 저주냐면요. 밑에 보시면 long dead, 오래전에 죽었어. 이집트의 왕인, 자, 이건 투탕카멘입니다. 됐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 뭘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지만 자, 다시 한번 보자면요. 지금 1번 문장 다시 한번 맥락 잡아볼까? 자, 행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신념, 신화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게 강화가 된대. 뭐에 의해서 강화가 돼? 보완적인 초자연적 신화 같은 것들이 있대. 근데 이것들이 썰을 담고 있어. 이야기. 그래서 그게 더 강화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2번의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런 신화들, 이런 믿음들은요. 영화에서도 주로 제시가 되고요. 어떤 스토리에서도 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스토리냐면 이른바 저주. 근데 누구의 저주야? 이 오래전에 죽었던 이집트 왕인 투탕카멘의 저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로 이 1번의 상황이 잘 나타난대요. 괜찮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투탕카멘 이야기를 해줄 건가 봐. 요렇게. 자, 주어졌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탕카멘의 썰 꽤 재밌더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탕카멘의 이야기는요, typical, 전형적이다. 전형적이라는 건 일반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어떻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화가 are generated, 생성되어지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겁니다. 그렇겠지 뭐. 그러니까 지금 예시 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아까 벌써 이런 게 잘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쵸? 자, 4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 텀브네요. 텀브는 무덤이에요. 그쵸? 그 무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디그가 얘들아 디그 파다죠. 파다. 그럼 지금 여기서 수동태가 돼서 무덤이 파여졌어요. 그랬을 때, 자, 1922년에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랬을 때, there was,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예기치 못한 딜레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딜레이가 됐나 봐. 이 무덤이 발굴되어졌을 때. 근데 뭐에 있어서,
in the opening. 여는 거. 그쵸? 근데 뭘 열어요? barrier. 자, 이거 원형이 원래 bury, 묻다. 라고. 근데 왠지 우리가 bury라고 읽고 싶잖아. 근데 발음이 약간 bury라고 발음을 읽어야 됩니다. 조금 요거는 특이하게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barrier은 자, 요거를 이렇게 묶어줄게. 묻혀진. 그러니까 땅 속에 묻혀진이란 뜻이고요. 형용사형이죠. 챔버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묻혀진 방을 여는데요. 예기치 못한 딜레이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이거 단어 연관비 좀 칠까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문을 쉽게 열 수 있는데 뭐 한 번, 두 번 발굴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예기치 못한 딜레이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럼 계속 가보자. 자, 자, 위에 한 번 더 읽고 가야 되겠네. overzealous가 뭐냐면 원래 얘들아 jealous란 단어는 열정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over가 붙었으니까 과하게 열정적인. 한 기자가요, 리포터가요, wrote 썼어요. 근데 뭘 썼냐면 스토리를 쓴 거야. 이야기를 좀 쓴 거야. 근데 무슨 이야기를 쓴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말하는 그 스토리를 썼는데 이지연이 was due to 때문이라고 쓴 거예요. 기사를. 근데 무슨 뭐 때문이야? 발견 때문인데요. On ancient Egyptian inscription.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고대 이집트의 inscription이란 단어는 뭔가 이제 비문이란 뜻입니다. 비문.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를까? 일단 있어봐. 설명해줄게. 모르는 상태로 한번 비문이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자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 비문이 뭐냐면요. 잠깐만. 무덤에 있는 그 방문이 무덤 속에 같이 묻었던 그 방문이 안 열렸지? 이상하게 안 열렸지? 그거에 대해서 한 기자가 글을 쓴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기자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뭐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거야. 뭐가 발견됐어? 고대의 이집트 비문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그 비문 때문에 문이 이상하게 안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비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lay라는 단어는 두다, 놓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뒀던 요런 정도로 할게요. 쓰지 말자. 그냥 너희만 써라. 어떻게 현관펜. 두다. 자, 이렇게 좀 끊어 보겠습니다. 어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자, 한번 다시 보세요. 거꾸로 한번 볼게요. 무덤에 들어왔던 누구든지. 괜찮죠? 그 누구든지, 자, 여기서 오는 뭐뭐에게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덤에 들어왔던 누구든지에게 저주를 두는 비문 같은 게 발견됐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비문은 뭔가 이렇게 어디 판때기 같은 데다가 이 문을 여는 사람에겐 저주를 내릴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글자가 새겨진 것 같은 느낌이다. 그치? 그쵸? 그러면 비문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거예요. 됐죠? 딱 봐도 뭔가 무덤 앞에 붙여져 있을 것 같은 느낌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저주를 퍼붓는 비문이 발견됐다라고 기자가 글을 쓴 거야. 근데 진짜일까? 맞지? 근데 잠깐만. 실제로는 no, such inscriptions 그런 비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잠깐 타임. 자, 기자가 여기 5번 문장에서 어떤 썰을 풀었죠. 근데 그게 그런 이 비문이 없었어. 관종인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요 단어를 말한 것 같아. over. 자, 우리도 동그라미 쳐줘. overzealous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한 겁니다. 과하게 열정적으로 글을 보도를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잠깐만 위로 한번 올라가 봐. 자, 5 months later,
5개월 뒤에요. 하나가요. 그 리더들 중 하나가요. 잠깐 보시면 익스페디션은 탐험대, 탐사대의 리더들 중 하나였던 자 롤드가 여기 동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요 사람인가 봐요. 그죠? 요 사람이요. died.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대요. 어머. 그 비문이 발견됐다고 기자가 보도하자마자 5개월 뒤에 그 탐사대의 리더가 죽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대박. 진짜? 맞나 봐. 진짜 어떡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스토리가요. 저주 스토리가요.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잠깐만. established. 확고하게. 자, firmly는 확실히. 확고하게. 얘는 자리 잡는. 설립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대중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잠깐만. 자,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잠깐 1번 문장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보이니까. 자, 행운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 강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 믿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낱 기자의 그냥 썰이야. 개인적으로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잖아. 근데 그걸 보완해주는 초자연적 사건이 발생한 거죠. 진짜 탐사대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강화가 될 수밖에 없죠. 됐죠? 오케이. 자, 다음 중요한 단어라서 쌤이 현관벨 다시 친 겁니다. 자, 딱 가볼게요. 7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네요. 실제로는요, in fact. 근데 실제로는요, 없었어. 그러한 비문 같은 거는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ll the other member. 잠깐 괄호 좀 칠게요. 현관펜도 좀 쳐줄게요. 자,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는요. 어떤 모두냐면요. the other members. 다른 구성원들이요. 그 탐사대의 다른 구성원들은 살았대요. 자, 동사 바로 볼게요. 살았대요. 오래 살았고요. 성공적인 라이브즈 삶을 살았대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자 중간에 궁금하니까 인클루딩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those who were first 첫 번째였던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재밌다, 그치? 근데 그 메인 챔버에 들어갔던 즉 메인 방에 들어갔던 첫 번째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다 사실 다 건강하게 잘 살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빈칸으로 내면 재밌을 것 같아. 됐죠? 왜냐면 실제로 그 대장만 어떻게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장만 죽었고 나머지는 다 잘 살았다 이런 거 지문의 내용을 잘 알아야 요거를 빈칸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쵸? 재밌네요. 그쵸?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근데 그 사건은 사실은 초자연적 사건이야.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진짜 죽은 건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쌤이 요약한 거 있죠? 개인적인 믿음이 강화가 됐다. 초자연적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됐죠? 요거 그대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자, 투탕카멘의 무덤 이야기가 예시로 들려왔죠. 투탕카멘 무덤의 비문. 됐죠? 저주를 퍼붓는다 하고 하는 그 비문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이 강화가 됐어요. 됐지? 자,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내가 19강에 2번 찍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려우니까 우리가 정신을 단디 차리고 잘 한번 집중해서 쌤도 막 헷갈려 막 지문이. 나도 어려운데 너희가 항상 어떻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풋이요. 여기 콤마가 있는 걸 봐서 지금 이건 사실 pp의 풋이고 그러면 앞에 being 정도가
생략됐다는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하지만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두어진 상태야. 됐죠? 가장 간단하게 두어보자면 가장 간단하게 두어졌을 때 이 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찌그레기니까 중요하지는 않고요. 문제는요. 뭐의 문제냐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실수할 뻔했네. 귀납적 결론. 귀납적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귀납적 결론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뭐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사례들이 있어요.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내가 목격을 직접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론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들을 보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귀납적 결론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자, 아무튼 보통 이제 귀납적 결론은 우리 사회과학 연구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심리학 같은 거. 다양한 사회 현상을 직접 목격을 하고 요런 결론을 내리는 거. 당연히 사회과학에서 많이 쓸 것 같죠. 근데 반면에 사실은 귀납적 결론을 내리는 거, 귀납적 추론을 내리는 거는 그 자연과학이나 오리지널 과학에서는 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비논리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어떤 약간 좀 그냥 내 생각을 말해줄게요. 사람들의 관찰은 틀릴 수 있어요. 맞죠? 관찰이 틀릴 수 있는데 그 관찰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 그 일반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결론일 수 있죠. 왜냐면 목격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또 사실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됐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귀납적 결론을 하지는 않고요. 연역적 추론 방법을 사용하는데 뭐 이런 거죠. 가설을 세우고 이럴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가정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진짜 이게 다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딱 그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실제로 기본적으로 과학은요, 그 과학적인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거는 그것이 다른 과학자가 왔을 때 저기 있는 과학자, 저기 있는 과학자, 저기 있는 과학자, 다른 과학자가 왔을 때 똑같이 그 실험을 수행을 했을 때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이고 과학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전제 지식으로 깔려 있어야지 이 글이 이해가 돼요. 이게 깔려 있는 나한테도 너무 어려웠어, 얘들아.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놓아보자면 귀납적 결론의 문제는 모일이 수거도 어렵다, 얘들아. 수거인데요. 수거를 모르는 상태로 한번 해볼게. 자, 보일은 끓다죠. 막 물 끓듯이 끓어요. 근데 끓어서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가요? 요 뒤에 거로 내려가요. 요 뒤에 거라는 결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수거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뭐로 귀결되다 라는 뜻으로 지금 수거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시 가보자. 귀납적 결론에 문제가 있는데, 자, 글쓴이는 귀납적 결론을 깔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뒤에 거로 끌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 거라는 문제 상황을 또 도출하나 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거 상황이 뭐냐면 justify가 정당화 하다죠. 그럼 우리의 어떤 믿음을 정당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를요? uniformity. 자, uniformity는 일관성, 동일성이죠. 그러면 공간과 시간을 가로지르는 자연의 동일성, 자연이 일관적이다, 똑같다 라는 믿음을 정당화한다라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일단 중요 문장 치고 다시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귀납적 결론의 문제. 자, 귀납적 결론이 뭔지 기억나죠? 요렇게 자기가 목격한 걸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연이 일관적이다 라고
믿는 것을 정당화하게 함. 그러니까 자, 귀납적 결론의 문제점입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자연이 일관적이야, 안적이야? 안적이지. 근데 자기가 목격한 상황만 바탕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자연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귀납적 결론 방식 자체가 그 자기가 목격한 걸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니까 자연은 일관적이다 라고 믿는 걸 정당화할 수밖에 없죠. 됐죠? 변수라는 게 발생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사실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도구나 현실적인 문제로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관찰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거 뭐 여기서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목격 자체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구밖에 존재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구의 끝에 가본 적이 없죠. 그럼 우리가 보이는 건 지구의 그냥 끄트머리 뭐 바다 끝 혹은 뭐 낭떠러지 끝 뭐 이 정도만 우리가 보이고 있으니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가정을 못한 거죠. 즉 사실은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본 그것도 귀납적 결론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러면 귀납적 결론은 자연을 저 과학을 연구할 때 옳은 방법이야 아니야?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귀납적 결론의 방식이 맞기도 하지만 사실 아닐 확률이 높아. 우리가 관찰한 것만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중간에 관찰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목격하지 못하니까 그거는 캐치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쓴이는 이런 식의 귀납적으로 그 뭔가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에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얘들아 여기까지 내가 좀 힘을 줘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가보자. 자, 만약에 자연이 유니폼, 일관적이고요. regular 하다면 그렇지 규칙적이라면 진짜 그러면 그때 자 이렇게 괄호를 치면 되겠죠? 이벤트가 주어고 동사가 are입니다. 다시. 만약에 자연이 진짜 일관적이고 규칙적이면 그것의 행동에 있어서 그러면 그 목격된 관찰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은 괜찮죠? 직접 눈으로 봤던 그 사건은 직접 봤으니까 그때는 sure guide. 여기서 말하는 sure guide는 이제 확실한 안내서다. 이거죠. 뭐에 대해서? unobserved.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안내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격했던 걸 바탕으로 뭐 기록을 해놨다 쳐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관찰되지 않은 미래의 뭐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안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연이 똑같고 규칙적이니까 그게 어떤 바탕을 대서 다음 것을 뭐 예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확실한 안내서가 될 수 있죠. 됐죠? 자, 요게 빈칸 후보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게 자연이 요렇다라는 전제 하에 자연이 일관적이고 규칙적이라는 전제 하에 확실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과거에 경험한 것들이요. 그쵸? 3번 문장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일한 근거가요. 무슨 근거냐면요. 자, 동사가 여기 있네요. 자, 근데 그 유일한 근거는 믿는 것의 근거죠. 자연이 또 동일하다. 자연은 일관적이다. 라고 믿는 그 근거는요. 됐죠? 관찰된 사건이래요. 관찰된 사건. 과거와 현재의 관찰된 사건을 바탕으로 자연이 유니폼하다라고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됐죠? 관찰된 것만 봤다 이거죠. 자, 4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To be precise.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괜찮아요. precise가 정확한이란 뜻이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should 해야 된다. only 오직 count가 세다라고 해도 되고
뭐 세다라고 해도 되고 의존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적용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더라. 됐죠? 자, 아마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적용해야 할 겁니다. 그 관찰된 사건들을, 괜찮죠? 과거에 관찰된 사건들만을 적용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할 때? 주장들이요. 자, 어떤 주장이 있냐면, 과거에 대한 주장이 의존하고 있는 거야. 가정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어떤 과정에 의존하고 있냐면, 잠깐만. 자, 여기 요렇게. 자, 요 for example 메모리는 그냥 날려버리세요. 자, 과거에 대한 어떤 주장이 있다고 치고, 어떤 주장이 요 뒤에 거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을 때, 동일한 작용. 자, operation은 운영이라는 뜻도 되고요. 여기선 작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이라는 게 동일하게 작동한다. 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을 때, 그때 괜찮아요? 과거에 실제로 그 관찰된 사건만 적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똑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엔 앞에 말과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 자, 2, 3번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2, 3번 정도? 2, 3, 4번 이렇게 묶어볼게요. 2, 3, 4번 정도를 묶어보자면 자연이 일관적이야. 그리고 규칙적이야. 맞죠? 만약에 자연이 일관적이고 규칙적이라면 그러면 그거를 관찰을 해서 결론을 내리죠. 그렇죠? 이것이 귀납적 추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일관적이고 규칙적이고 이런 어떤 현상들을 목격을 실제로 관찰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게 귀납적 추론인 거죠. 그래서 3번 문장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자연이 동일하다, 자연이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 믿고 있는 그 근거는 그 관찰된 사건이라고요.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4번 문장 보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더 정확하게 말해보려 그러면 우리는 관찰된 사건만 적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눈으로 직접 받는 것만 쳐야 된다는 거죠. 됐죠? 뭐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네요. 근데 눈으로 받는 것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잖아. 얘네들이요. 요 귀납적 방법이요. 자, 그러면 5번 문장 봐봐요. 우리가요. can't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자, 보인데 자, 이거는 사실은 삽입절처럼 쓰여서 찌끄레기처럼 버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갈 수가 없대. 관찰된 사건을 넘어서는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즉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 같은 건 잘 못한다 이겁니다. 관찰된 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가정을 내렸죠. 그죠? 그러면 관찰된 사건을 넘어서는 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없이는 가정하는 것 없이는 바로 그것을 가정하는 것은 없이는 우리가 괄호 좀 칠게요. 우리가 프루브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됐죠? 자, 근데 우리가 뭐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that is. 자, that is는 주격 관계대명사인 줄 알고 현관 펼쳤는데 이거는 즉입니다. 됐죠? 자,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왜냐면 이중부정으로 들어갔어요. 이중부정. 이것도 현관 펼쳐놓을게요. 미안. 자, 5번 문장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관찰된 사건을 넘어서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찰된 것만 우리가 그걸 보고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하는 것 없이는 이렇게 되고 있죠.
요 뒤에 거 하는 것 없이는 관찰된 사건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결국엔 요 뒤에 거를 하면 요걸 넘어설 수 있죠. 다시 이중부정을 썼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이걸 하면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가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빈칸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을 풀어내기가. 자, 그러면 뒤에 거를 가정해야 우리가 관찰된 사건을 넘어서서 갈 수가 있어 라는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뭐를 가정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가정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 뒤에 거 볼게요. 자, 이거 중요 문장도 치겠습니다. 야, 요거 연관배 쳐놓을게. 그냥 다 연관배 쳐놓을게. 제일 제대로 잘 이해해 주세요. 즉, 자,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요 뒤에 거를 우리가 가정하고 증명을 해내면 우리는 관찰된 사건을 넘어서서 갈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인정하고 뭐를 가정할 수 있어야 돼? 세상에 관찰되지 않은 부분들도 operate, 작동한다. 어떻게? 약간 존재하는 식으로. 그리고 관찰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며 작동한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목격했고 네가 받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세상에는 관찰되지 않은 것들도 존재하고 뭐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그거를 네가 증명할 필요도 있고 바로 그것을 가정할 필요도 있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관찰된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정답을 그냥 내가 말해줄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그 부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작동하고 있어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어려웠는데 두 번째 찍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요. 자, 6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므로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가 여기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not illogical 또 이중부정을 써놨어요. 그치? 요런 거 not을 빼거나 il을 빼거나 하지 않게끔 조심 좀 하세요. 자, 괄호를 좀 먼저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지금 여기 요 단어 있죠? 요 단어는 불가피하게라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문장. 그러므로 믿는 것은요. 데디아라고 믿는 것은요. 태양이 아마도 not rise. 내일 안 뜰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아마도 태양이 내일은 안 뜰지도 몰라 라고 믿는 것은 괜찮죠? 그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자, 이건 사실 수거긴 한데 엄격히 말해서 논리적이지 않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다시. 태양이 내일 안 뜬다라고 가정을 한다 쳐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요.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아니야. 논리적이지 않은 게 아니래요.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태양이 뜨는 것만 봤죠. 안 뜨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근데 글쓴이가 아까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세상에 안 보이는 우리가 목격하지 못하는 일들도 관찰하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태양이 안 뜨는 거를 못 봤다고 해서 내일 태양이 안 뜬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사실 가능할 수 있는 일이잖아. 됐죠?
왜? 네가 본 적이 없을 뿐 그 일이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발생했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다 이해했어. 그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신스. 왜 그러냐면 결론이 어떤 결론이야? 자, 내일 해가 떠야 한다. 라는 그 결론이 과거의 관찰로부터 따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관찰한 적 없는 거잖아. 이 말이에요. 네 과거에 관찰한 적 없지. 그 관찰한 적이 없어서 관찰한 적이 과거의 관찰로부터 따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까지 괜찮죠? 쉽게 말하면 관찰한 적 없기 때문에 내일 해가 안 뜬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즉,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시 적어줄게. 쌤이 정리해줄게. 자, 요 문장 정리해줄게. 해가 뜨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으므로 내일 해가 안 뜬다 라는 것은, 안 뜬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지 않다. 입니다. 그 환불. 그러니까 얘들아, 이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기본적으로 귀납적 연구 방식, 귀납적 결론 방식을 까고 있는 글이에요. 네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게 네가 본 것만이 답은 아니잖아, 이 얘기예요. 네가 본 것만이 답은 아니잖아, 이겁니다. 됐죠? 정말 어렵다, 그치?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쌤이 생각을 하고 한 23분 정도 지나고 있네요. 여지문만. 자,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어디다 적을까?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에다 적어보자. 보자. 뭐라고 할까? 귀납적 결론이 통해 자연의 일관성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음. 그러니까 귀납적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 해가지고 자연은 생각보다 일관적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 근데 이게 항상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너무 어려워. 그래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쌤이랑 또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았지? 고생했어요, 아가들.